카카오톡 업데이트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채팅이 개선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변화가 과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은데요. 채팅의 영역에서 SNS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 아니냐는 건데 카카오도 이 부분에 고민이 깊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최신 업데이트된 카카오톡을 여니 웬 사진이 큼지막하게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원한 것도 아닌데 카카오톡 친구의 변경된 프로필 사진이 뜨는 겁니다. 직장 상사나 잘 모르는 사람인 경우도 많아 불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로선 사진이 이렇게 존재감 있게 등장하는 걸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업데이트를 막는 방법을 묻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SNS에서도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는 조언이 줄있습니다. 채팅 플랫폼에 그치지 않고 AI와 SNS를 접목해 변화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소비자들의 수요 파악이 얼마나 선행됐는지 되물어볼 대목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변화는 카카오톡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겠다는 카카오톡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필요했던 채팅 기능이 생긴 부분은 있습니다. 오타가 났을 때 쓴 글 전체를 지우지 않아도 수정해 놓을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안 읽은 메시지만 모아볼 수 있는 폴더가 생겼고 챗GPT 도입은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채팅 개선은 일부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SNS 반영은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면서 카카오는 정체성 무게추를 어디에 둘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목적형 서비스에서 탐색형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며 대화를 목적으로 유입된 사용자가 즐길 거리나 새로운 정보 같은 새로운 콘텐츠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객 불만을 접수해 수정해 갈 것이라면서 그동안 카카오톡은 계속 변화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 카카오톡이 출시 15년 만에 대변신을 합니다. 채팅에 챗GPT를 탑재하고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피드 형식을 도입해서 소셜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영역을 넓힌다는 구상입니다. 경쟁 플랫폼으로 눈을 돌린 이용자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문영민 기자입니다. 2010년 출시 이후 5천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며 국민 메신저에 등극한 카카오톡. 올해로 15주년을 맞은 가운데 역대급 규모의 서비스 개편이 진행됩니다. 이 정도 규모의 변화는 카카오톡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이번 개편은 사용자의 목소리와 행동에 주목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가장 큰 변화는 다음 달부터 채팅 탭에 오픈 AI의 챗 GPT가 들어오는 겁니다. 최신 모델 GPT-5가 탑재되는데 챗 GPT에서 제공 중인 검색과 이미지 생성 기능 등을 카카오톡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Also opens the door for broad collaboration across Kakao's rich ecosystem of services and partners, from location services to commerce to music and many more. 채팅 탭엔 카카오가 자체 개발한 AI 모델 카나나 역시 녹아듭니다. 이용자의 카카오톡 대화 상황을 이해한 뒤 이용자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 일정 관리와 보이스톡 요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카카오톡 개편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변화는 기존 전화번호부 형태였던 친구 탭이 피드 형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친구들의 프로필 변경 내역과 발행 콘텐츠 등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처럼 모아서 보여주는 피드식 타임라인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카카오톡은 4년 사이 2시간가량 감소한 1인당 월 평균 체류 시간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 걸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앞서 지난 10일 네이버도 블로그를 피드형으로 개편했지만 일부 이용자들의 불만이 나오기도 한 만큼 무조건적인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카카오톡이 단순 메신저에서 벗어나 SNS 역할까지 하는 일명 슈퍼앱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 TV 문형민입니다. 주제를 바꿔서 저희가 이번 주에 카카오톡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고 있거든요. 네. 카카오톡이 실제로 업데이트가 그래서 됐어요. 혹시 하셨는지요? 저는 글쎄요. 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 업데이트하라고 내용이 안 날라오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지금 그 앱스토어 등에서 업데이트를 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시는데
반응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게 업데이트가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저처럼 나는 업데이트 안 돼 있는데라고 보실 텐데 이게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다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저도 이제 현재는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인데 근데 이제는 네티즌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인터넷 누리꾼들의 그 얘기를 이제 종합해 보면 정보를 종합해 보면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이유가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목차 순서대로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목록화돼서 나왔다가 지금은 SNS 이제 소셜 기능으로 되다 보니까 그 친구의 이제 일상이 보여진다는 거죠. 피드 형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된다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업데이트 안 받는 방법 이게 또 지금 인터넷상에서 유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아예 꺼놓는 거죠. 예, 저도 찾아봤는데 의외로 쉽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방송에서 알려줄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자동 업데이트를 안 하게끔 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아마 카카오톡에서 아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마 고려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카카오톡에 챗GPT도 탑재가 된다고 네. 하는데 사실 많이 쓴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 챗GPT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네. 이게 좀 언젠가는 좀 이게 적응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챗 GPT를 유료로 쓰고 있는데 예. 한번 써봤다가요. 그러면 이제 유료를 탈퇴할 고민도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도 아직 써보진 않았지만 그 카카오톡 안에서 챗 GPT 5가 유료처럼 잘 속도가 빨라지고 예. 데이터량이 충분하다 그러면 저 같은 유료 회원들은 굳이 돈을 내서 쓸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좋은 기능이 카카오톡 안에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 또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메신저로부터 처음 시작했거든요. 카카오톡은. 이게 다른 SNS와 다른 점이에요. 다른 SNS는 아시겠지만 인스타 같은 경우에도요. 친구 맺기를 해야 됩니다. 팔로우 기능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근데 카카오톡은 처음부터 이 SNS로 시작한 게 아니라 메신저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친구가 쫙 있잖아요. 전화번호만 있으면 다 친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너무나 사실 부담스럽다. 우리가 보통 일종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시간이 갈수록 어찌 보면은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의 스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스팸을 얘기했을 때 옵트인과 옵트아웃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허용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받느냐가 사실상 옵트인 방식인데 옵트아웃 방식은 일단 나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수신 거부를 해야지만 안 보이는 방식이거든요. 지금의 이 SNS 지금 카카오톡의 이 개편은 어찌 보면 옵트아웃 방식이에요. 예. 일단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차단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우리 정서에는 좀 맞지 않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성공할지는 지켜보셔야 되겠고 또 하나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의 첫 SNS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르신들은 인스타 모르시고요. 네. 페이스북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런 분들 친구 계시죠. 피드가 뭔지 모릅니다. 친구 일상을 왜 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느냐? 이 SNS가 이제 어르신들이 첫 보시면서 굉장히 생각보다 폭발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요. SNS의 장점이 뭡니까? 이게 약간의 관음증이 있거든요. 남의 일상을 바라보는 거. 이게 장점인데 이게 어르신들이 봤을 때 너무 재밌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의외로 또 이게 폭발적으로 또 인기를 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보면 카카오톡이 정말로 뭐 약간 강압적인 측면도 있지만 참 머리를 잘 썼다.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연 이게 어떻게 자리를 잡을지는 일단은 소비자의 이제 반응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또 어르신이 이렇게 본다면 젊은 층은 싫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그렇죠. 하고요. 부장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또 싫어할 수 네, 있겠죠. 그래서 카카오에서는 일단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생활 관련해서는 계속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